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 시간이 끝나고서 좀 시간이 흘렀네요. 한 10여일? 10여일이 좀 되는데 그동안 강건하게들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삼오행 자석요법을 병증별로 처방하는 그 단방이 아니에요. 뭐 간정격이면 간정격, 신장정격이면 신장정격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합방 그러한 정격들로 치유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병증들을 어떻게 처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병증별로 어떠한 정격 혹은 또 어떠한 승격, 뭐 승격을 자주 놓으면 안 좋은데 그래도 승격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정격들, 그 처방이 어떤 병증에 유용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건강에 필요한 정보 내지는 이 삼오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 그러한 것들을 알려드려서 이 유튜브 삼오행 자석요법, 제가 관장하고 있는 그 유튜브에 뭐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해드리려면 사람을 살리는 삼오행 자석요법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삼오행 자석요법, 사람을 살리는 삼오행 자석요법이라는 데를 유튜브에 들어와서 서칭 해가지고 1번서부터 지금까지 한 20분 뭐 30분 어떤 짧은 거는 뭐 아주 짧고 그렇게 해갖고 한 오늘 이 강의를 올리면 64번째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침이라고 그러죠. 그냥 채침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삼오행 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1편에서부터 계속 보세요.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 내게 안 돼. 한 번 봤으면 두 번, 두 번 봤으면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꾸만 보면은 그 볼 때마다 내 강의가 느끼지 못했던 거를 느껴져. 그게 바로 진리거든. 이 삼오행 자석요법이 진리와 같아요. 왜? 사람의 몸을 컨트롤하니까. 채침으로 이렇게 통증 치료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삼침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삼오행 침은 인체의 각 장부의 기관의 기능을 돌려놓는다고. 항진이 된 거는 내려주고 저하가 된 건 올려주고, 이러한 것이 이 삼오행 침, 삼오행 자석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설이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어떤 병증들이 있냐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요. 그래서 닥터들이 이렇게 처방해 주는 대로 그 약을 먹고 그러는데 그게 간에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수치를 잘 따져가지고 수치가 너무 높고 이상이 있으면 닥터들도 서양 닥터들도 그 약을 좀 줄이세요, 단위를 낮추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그만큼 인체의 간에 부담을 준다. 모든 약들이 다 그래. 약들이 대개 다 그래. 간에서 그게 모두 뭐라 그럴까, 효소로서 인체에 물론 내보내지만은 그 안에서 그 독소를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속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간이 나가 떨어져요. 간이 나가 떨어져. 그건 무슨 소리냐?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어떤 때는 또 항진이 되거나, 밸런스를 맞춰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간뿐만이 아니야. 신장도 마찬가지. 위, 담, 폐, 대장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의 항상성 유지, 인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항상성,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럴까, 그걸 정상적인 그런 기전,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 항상성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이 삼오행 자석요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자석으로 뭐 병 고친다 어쩌고 해갖고 몸에다 그냥 동전만한 그냥 자석 갖다 떡떡 붙이고 그러는 거, 그 통증은 제어가 돼. 통증도 돼.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 오수열에서 필요한 그 모든 혈자리, 각 정격이면 정격, 승격이면 승격, 한격 열격에 대한 그 혈자리를 보와 살을 나눠 가지고 그 기능을 너무 기능이 장부의 기능이 너무 항진이 됐을 땐 내려주고 저하가 됐을 땐 올려주고, 이것을 보와 사로 컨트롤 해주는 것이 이 삼오행 자석요법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이제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을 청소한다. 그리고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어.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혈소판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그러한 빈혈 또는 혈우병, 그냥 계속 피가 나와. 예? 그리고 코피도 줄줄 흘리고 혈소판이 부족해서 이러한 병들, 그리고 생리혈 과다에 의한 또는 악성 빈혈에 의한 북루라는 것이죠. 북루대하, 이런 것들. 또 어린아이들도 삼자석요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침법으로는 어린애들한테 놓지를 못해. 애들이 난리가 나. 발톱 끝에 있는 비정격의 은배, 간정격의 대돈, 이런데 그 발톱 바로 옆을 그냥 침으로 누르는데 그 침을 어떻게 맞겠느냐 이거야, 꼬마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자석을 이용하는데 어른들한테 자석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 3파이의 1T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더 작어. 소아들한테 사용하는 건 더 작어. 2파이의 1T 혹은 1.5파이의 1T,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들도 우리 손주들도 내가 가끔 놔줍니다. 예. 그런데 이런 콜레스테롤 청소,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 결핍성 혈우병, 코피 이런 거, 그리고 생리혈 과다에 의한, 그리고 악성 빈혈에 의한 북루, 여성분들 그냥 피를 밑으로 많이 쏟잖아. 그걸 혈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북루대하, 이런 것들. 그리고
소아들이 자라면서 자꾸 편도선이 부어. 여기 이하 귀 바로 밑에 턱선 밑에 거기 돌아가면서 거기가 자꾸만 부어. 그리고 또 가래떡도 붓고 겨드랑이 거기 임파절도 붓고. 이럴 때에 어떠한 합방 정격을 쓰느냐 하면 간정격, 소장정격. 자 보세요. 그러면 간정격은 어디다 놓고 소장정격은 어디에다 놔야 되냐. 그때 병증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근데 보통 간은 어디에 있어요? 간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간이야. 예? 좌간. 평상시에 이런 콜레스테롤이니 뭐니 이런 거 했을 때는 좌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간정격하고 소장정격에는 간정격을 먼저 좌측에 놓고 그리고 소장정격을 우측에 놓고 남좌여우라는 게 있어요. 단방, 폐경의 단방 그런 거 좌측에 놓냐 우측에 놓냐. 여자는 어느 쪽에 놔야 되냐 남자는 어느 쪽에 놔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한데 남좌여우 그것은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간정격은 좌측에 놓는데 아주 간에 적이 생겼어. 간 있는 쪽에 적. 그럴 때는 우간을 놓게 됩니다. 우측의 간정격을. 그래서 중증일 때는 양쪽의 간정격 다 넣고 중증일 때는 양쪽의 소장정격을 다 놔서 16개의 좌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되고 또 혈소판이 부족한 또는 그로 인해서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여자분들의 생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생리를 조금 해. 이렇게 비치는 동 마는 동 여러 가지야 여자들을. 그렇죠? 그런데 생리혈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악성빈혈이 왔어. 악성빈혈. 북루가 된 거야. 북루대하.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또 소아들의 편도염증. 소아들의 편도염증. 이럴 때에도 간정격 플러스 소장정격을 놓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편도의 염증이 아니라 임파절이 붙다 했을 때는 그때는 대장정격을 놔야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간정격에 소장정격을 놓는 병증들은 콜레스테롤을 청소할 때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일 때 혈소판 결핍으로 인한 혈우병 코피 그리고 생리혈 과다에 의한 악성 빈혈에 의한 북루대하 그리고 소아들의 편도선 염증 임파절이 분 게 아니라 편도선 염증에 간정격의 소장정격을 합방 처방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장정격의 소장정격을 합방해주는 그러한 처방이 있어요. 이때는 이하 귀 밑에 림프절이 부어있을 때 귀 밑에 림프절뿐만이 아니라 겨드랑이에도 림프절이 있고 이 사타구니 사이에도 림프절이 있어. 그건 본인들이 만져봐야지. 닥터가 여자분들 그 사타구니 그런데 막 만지고 그럴 수가 있나? 본인이 만져야지. 겨드랑이도 그렇고 이 귀 밑에 임파절은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지. 서양 그 닥터들한테 가도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귀 밑에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좀 병증이 심하다고 그럴 때 그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임파절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 보는 거야. 그럴 때는 대장정격에 소장정격을 놓는다. 대장정격에 소장정격.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대장정격은 어느 쪽에 놔? 소장정격은 어느 쪽에다 놔?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에는 대장정격하고 소장정격하고 네 개니까 8개죠. 이걸 번갈아 놔. 이번에는 대장정격 오른쪽, 소장정격 왼쪽, 다음에는 소장정격 오른쪽, 대장정격 왼쪽, 이렇게 바꿔. 한 번씩 바꿔. 뭐 중증일 때는 격일제로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하루 건너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이걸 바꿔놔. 대장정격 오른쪽 했을 때 다음에는 대장정격을 왼쪽, 그리고 소장정격은 또 그 반대로. 합방의 원리예요, 그게. 오케이? 합방할 때의 원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피 이렇게 그 상처가 나서 피가 이렇게 딱 피부가 찢어졌을 때, 아니면 뭐 어디에 팍 찔렸을 때 피가 나오면 얼른 피를 빨잖아. 그렇죠? 그 침으로 일단은 소독이 되니까 따끔따끔하고, 그런데 그때 피를 이렇게 딱 맛을 보면 거기에 쇠비린내가 나잖아. 쇠비린내. 피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헤모글로빈. 철이 있다는 얘기야. 그 쇠비린내가 나잖아. 그러한 철결핍성 빈혈이 있어. 철결핍성 빈혈. 그리고 빈혈이 수반된 두통과 식욕 부진의 비정격과 소장정격을 놓는다. 아시겠어요? 비정격, 소장정격 조금 아까 뭐 대장정격, 소장정격을 그냥 맞바꿔 놨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대장이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장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중앙에 있잖아. 중앙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루는 대장정격 오른쪽, 하루는 대장정격 왼쪽, 이렇게 합방하라는 얘기지. 모든 합방이 왼쪽 오른쪽, 내일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격일제 혹은 2, 3일에 한 번씩 바꾸라는 게 아니야.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장기나 병증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가야. 왼쪽 오른쪽을. 그런데 비정격을 합방을 해서 뭐 소장정격하고 놀 때에는, 비정격은 여기 분명히 왼쪽에 있잖아. 왼쪽 판크리아스 아니야. 그리고 위에 뒷꼭지에 있는 그 일이라고 그래. 지라하고 판크리아스를 같이 봐,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빈혈이 수반된 두통과 식욕 부진에, 또 철결핍성 빈혈,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때에는 비정격과 소장정격을 놓는데, 비정격을 위해서 오른쪽에 비정격 놓고 소장정격은 왼쪽에 놓고, 그렇게 몇 번 해. 몇 세션 이렇게 하라고요. 그랬다가 또 한 번 바꿔주고, 그 위치를 왼쪽 오른쪽을, 그리고 또 바꿔서 원위치. 비정격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왜? 좌측에 있으니까. 그리고 담낭하고 간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할 때에는 좌측에 놓는다고. 그리고 한의학에서 수승화강이라는 게 있어. 수승화강하고 간하고 폐, 비장, 이러한 것들, 간적, 폐적,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럴 때에는 직접 그 부위, 간이 있으니까 우측에, 비장이 좌측에 있으니까 뒤쪽에, 그래서 적을 치료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간암이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때는 직방 우측에 많이 간을 사용한다. 간정격을. 그리고 수승화강 뭐 이런 거 할 때는 또 달리 또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너무 많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해드리고. 그리고 꼬마들 이렇게 보면은 성장 발육이 안 돼.
이상하게 쟤는 딴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까불까불하고 잘 노는데 키는 않고, 키는 성장 발육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성장 발육이 잘 안 되는 건 뭐야? 신장 위에 뭐가 있어? 거기에 캡이 딱 올려 써져 있잖아. 부신에서 관여하는데 그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은 애들이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성장 발육 부진이라고 병명을 붙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신장정격과 소장정격을 놔요. 에? 신장이 어디 있어? 신장 양쪽에 있잖아. 그렇지? 소장은 어디 있어? 전체에 분포돼 있잖아. 소장 가운데 딱 버티고 있잖아, 소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놓는다? 한 번은 신정격 이쪽에, 한 번은 신정격 좌측에, 한 번은 소장정격 우측에, 한 번은 소장정격 좌측에, 이렇게 놓는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꼬마들 성장 발육 부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때에는 크다란 자석을 놔야지 애들한테. 그럴 때는 애들 고쳐준다는 것보다 애들을 더 그냥 아주 기능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2파이의 1T 아주 좁쌀보다도 더 적은 거야. 자석이 그런 게 있어. 내가 나중 이제 세션 그 강의할 때 이렇게 기회가 되면 생각이 나면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그 3파이 1T도 좁쌀만한데 그거보다 더 적어. 그런 걸로 애들한테는 놔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녹화를 하는데 이 집안에서 좀 잡음이 많이 들렸죠? 여기 좀 그 크레이지 미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어서 자주 그렇게 소리를, 내가 무슨 뭐를 하기만 하면 그렇게 소리를 내고 make a noise 그걸 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에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좌우간 오늘은 여기까지 22분 걸렸네요. 22분 걸리고,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뭐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방을 하는데 두 가지 처방을 하는데, 하나는 간정격, 하나는 소장정격, 하나는 비장정격, 하나는 뭐 대장정격, 이걸 하는데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 소장이나 대장은 몸 전체에 구분이 돼 있고 병증들도 전체에 파급이 되잖아. 이럴 때는 좌측 우측 그걸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간이나 담낭이나 비나 췌장이나 이런 것들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 그리고 신장하고 방광도 제일 가운데 딱 돼 있고, 신장은 양쪽에 딱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이렇게 매 세션마다 이렇게 바꿔준다. 그런데 한쪽에 장기가 치우쳐져 있는 췌장이나 간장이나 담장이나 담장이라네.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낭, 간, 췌장, 이러한 것들은 한쪽에 위치해 있잖아. 한쪽에. 그러니까 그 반대편은 놔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특이할 만한 거는 간에 적이 생겼어. 그건 10중 8구 간경화 아니면 간염증에 간경화증에 아주 중증으로 들어간 상황이야. 거기 적이 잡히면. 그리고 간암일 수도 있고, 이러한 병증들의 치료를, 심각한 치료를 할 때는 우간이야. 우측에 간을 직접 놔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자식들, 손주들 뿐만 아니라 나하고 친한 친구, 나하고 친한 친족,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라이선스가 없어. 이거 자석요법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는 해부 생리학뿐만이 아니라 한의사 아이들 그리고 카이로프랙터 공부하는 아이들 내가 강의를 했지만 지금 이 자석요법 하는 거는 아름아름 공부해야 돼. 아름아름. 자석요법을 그거 하는 사람은 별반 없어. 뭐, 100원짜리 쿼러 같은 거 큰 자석으로 갖다 맞박에다 딱딱 붙이고, 뭐, 가슴팍에 몇 개 붙이고, 다리에 몇 개 붙이고, 이런 거는 아니야. 통증 치료야. 그건 통증. 아플 때. 그런데 장기의 깊숙한 그 기능을 돌려놓는 거는 이 삼오행을 그대로 그 이론을 받아들인 자석요법, 삼자석요법. 이것은 준말 신묘막측한 처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달렸어.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은 이 생에 사는 동안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복 받아?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복, 성령님의 복.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대까지 바이.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